제가 보기엔 거의 유일한 방법의 수술입니다. 제가 아마 한국에서 유일하게 수술하고 있는 의사일 텐데요. 듀얼 플렉 거상 수술로 보형물을 쓰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볼륨감을 살리면서 유방 거상 수술을 할 수 있는 좋은 수술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슴 수술의 진심인 성형외과 전문의 최규진입니다. 원장님, 보형물 없이도 가슴의 볼륨과 모양을 살릴 수 있나요? 일반적인 거상 또는 축소 수술은 볼륨이 많이 줄어들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내 가슴을 유두유름 포함해서 위로 끌어올린 수술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유방 거상 수술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와 더불어 내 아까운 조직을 버리지 않고 최대한 이용해서 내 볼륨을 최대한 살리면서 거상 수술을 하는 걸 도모하는 방법이 듀얼 플렉 거상 수술, 이전 말로는 자가 조직 보존 수술인 거죠. 원장님, 그러면은 보형물 없이도 가능한 이유는 어떤 기술력에서 나오는 걸까요? 흔히들 이제 보형물을 넣으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거상 상담을 하고 다니셨을 거예요, 환자분들이. 근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보형물을 넣는 것만큼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고 쉬운 수술이 또 없기 때문이죠. 거상이 필요해서 상담을 가신 환자분은 분명히 거상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전제인데 안타깝게도 거상 수술 또는 축소 수술을 많이 제대로 해본 의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익숙한 방법의 수술을 먼저 권하게 되는 거죠. 익숙한 수술이라 하면 거의 모든 성형외과가 다 하고 있는, 할 줄 아는 확대 수술인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환자가 유방 윗볼륨 꺼짐도 얘기하고 좀 예뻐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슬쩍 이야기를 하면 이때다 싶어서 보형물 얘기 꺼냅니다. 대부분의 의사가. 그래서 보형물 넣으면서 윗볼륨을 채워줄 수 있고 거상도 되고 심지어 처짐을 방지하는 지렛대 역할을 보형물이 해줍니다. 그러면서 수술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환자 입장에서 그 얘기가 너무나 매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절개선이 훨씬 작고 비용도 훨씬 저렴하니까 그런 엉터리 수술이 이루어지는 거죠. 결과는 어떠느냐? 일단 거상이 안 되죠. 거상이 안 되고 축 처져 있고 내려와 있는 가슴에서 위에만 불룩한 보형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져 있는 유두는 여전히 아래에 있고 가슴은 올라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엉뚱한 공간에 보형물이 들어간 불룩한 느낌만 갖는 거죠. 거상은 일어날 수 있는 기전이 없어요. 보형물 넣어서 거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굳이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과거에 물방울 보형물 썼을 때 물방울 보형물을 만들어 판 회사에서 거상의 효과가 있다, 처진 가슴 효과가 있다라고 홍보하기 시작하면서 또 몇 명의 키닥터 의사들이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따라 배운 의사들이 된다고 믿고 해봤는데 결론은 안 됐죠. 보형물을 써서 거상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이런 겁니다. 눈 앞트임을 하면 앞이 터져서 눈이 시원해지는데 그 앞트임을 할 줄 모르는 의사가 코 수술을 권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코에다 실리콘을 엄청 높은 걸 넣으면 코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앞구석 눈 피부 조금 당겨서 앞구석이 약간 터 보이는 거죠. 그럼 그 앞구석이 약간 터 보이게 하겠다고 도대체 코는 얼마나 쓸데없이 어색하게 높아져야 되는 건가요? 어마어마하게 어리석은 수술 방법인 거죠. 네. 보형물을 써서 거상한다는 건 이렇게 좀 엉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듀얼 플렉 거상 수술이라는 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보형물로 윗가슴 채우는 게 아니고 지금은 좀 보기 싫고 속상하고 부끄러운 내 유방의 모양이지만 그게 자산이 돼서 이걸 다시 위로 끌어올려서 채워주고 주변 조직을 모아서 볼륨을 형성해주면 보형물 없이도 내 볼륨을 잘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갖고 와서 쉽게 쑥 밀어넣는 것만큼 쉽고 크게 만들 수는 없지만 내 조직을 이용해서도 꽤 의미 있는 볼륨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조직을 이용해서 내 아쉬운 볼륨을 채우는 듀얼 플렉 거상 수술을 항상 추천해드리고 있고 많이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자가 조직을 보존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보형물로 인해서 유발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다는 거죠. 보형물을 넣으면 일단 보형물 이슈가 있어요. 이 보형물 언제 터질지 모르고 보형물이 구축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는 보형물이 이탈하거나 여기 있어야 될 보형물이 옆으로 돌아가도 문제고 밑으로 빠져도 문제잖아요. 너무 위로 올라가도 문제고 보형물의 변이라고 하죠. 그런 보형물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또 이 보형물이 가슴을 많이 늘려버려요. 그래서 내가 겨우 늘어진 가슴을 잘라내고 모아서 예쁘게 겨우 만들어놨는데 다시 늘려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기 너무 쉬운 이유는 처져 있는 내 탄력이 없는
없는 유방 피부는 자르고 모으고 열심히 꼬매도 또 탄력이 없는 것끼리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겨우 모아놨는데 거기다가 보형물 넣어버리면 또 쉽게 늘어나는 거죠, 내 유방이.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그 모양이 아니고 그 길이가 아니고 그런 이상한 모양 또 바뀌어가는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게 보형물이라서 그거를 넣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원장님이 실제 진행하신 듀얼 플랩 수술 사례를 통해 듀얼 플랩 수술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물론입니다. 예. 네, 첫 번째 사례는 30대 여성분이 이제 기혼이시고 출산도 하시고 나서 가슴이 많이 처지고 윗볼륨이 빈약해지셔서 자신감을 잃으시고 스트레스를 받다가 오신 분이고, 이분의 바램도 보형물 없이 최대한 볼륨을 살려서 예쁘게 만들기를 희망하고 오신 분이어서 듀얼 플랩 수술이 아주 적당한 분이어서 듀얼 플랩 수술을 당연히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옆모습 보시면은 밑주름보다 유두가 빠져 있고 윗볼륨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가슴이 좀 다소 길어 보이는 이분이 수술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밑주름보다 유두가 예쁘게 올라가고, 옆모습을 보셔도 밑주름보다 유두가 예쁘게 올라가 있고 윗볼륨이 내볼륨을 이용해서 이렇게 채워져 있죠. 근데 이분이 더 풍만하게 되지 못한 이유는 밑에 빠져 있는 뇌 조직이 그렇게 많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빠져 있고 더 두껍고 묵직하게 빠져 있는 볼륨이 있었다면 그거를 더 많이 채우면 더 볼륨감 있는 가슴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거한 볼륨은 왼쪽 오른쪽 합해서 60g이라고 하면 거의 버린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다 살려가면서 수술해서 이 정도 볼륨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뭐 수술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굉장히 만족해 하셨고 지금도 잘 지내시고 계십니다. 이분 40대신데 이분 기혼이시고 역시 출산하셨고, 지금 이제 자료화면에 적나라한 실제 사진은 못 나와서 좀 안타까운데 매우 복잡하고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유두가 돌아가 있어요. 그리고 유륜이 너무 커요. 유륜이 이렇게 안쪽 돌아가 있는 케이스는 사실 은근히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케이스가 되고, 유두가 차라리 약간 바깥에 있으면 수술하기 편한데 이게 돌아와 있는 분들은 이거 올리기 어렵거든요. 특히 오른쪽 너무 돌아가 있어서 제가 오른쪽은 바깥쪽에 손을 혈관 이용했고요, 왼쪽은 원래대로 안쪽에 손을 혈관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 이렇게 가는 방향의 핏줄을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 유두가 너무 돌아가 있어서 바깥쪽에 손을 혈관 이용한 거죠. 그래서 오른쪽은 상외측 피판, 왼쪽은 상내측 피판, 이런 방향의 디자인을 수술해서 듀얼 플랫까지 했던 아주 복잡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수술 후를 보면 그렇게 돌아가 있던 유륜이 거의 한가운데 우리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거기에 와 있고, 다행히 혈류가 좋아서 문제가 없고, 그리고 밑주름보다 처져 있었던 유두가 이렇게 예쁘게 올라와 있고 윗볼륨도 자연스럽게 채워져 있고 예쁜 가슴을 만들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주 어려웠던 케이스지만 행복하게 수술 결과가 잘 나왔고 저희 계획대로 수술이 잘 되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세 번째 케이스 40대시고 출산 모유 수유 다 하셨었네요. 비대칭 가슴에 밑주름보다 유두가 처져 있고 유두가 이렇게 아래를 향해 완전 바닥을 향해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윗볼륨 별로 없으시고, 그래서 이분도 역시 보형물 없이 듀얼 플랫 수술을 했고요. 그래서 수술 후의 모습을 보면 유두가 이제 앞을 보고 있고 윗볼륨이 적당히 채워져 있는 이런 모습이고 220g 정도 제거했네요. 예, 밑에 좀 처져 있는 볼륨도 있어서 볼륨감이 꽤 예쁘게 나왔고 보형물 없이도 이렇게 볼륨감 살려가면서 예쁘게 수술이 잘 되셨던 케이스입니다. 네 번째 케이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분 30대 초반이시고 기혼이시고 모유 수유도 해보셨던, 역시 그런 과정 겪다 보니 젊었을 때 풍만하고 예뻤던 가슴보다 윗볼륨이 꺼지고 가슴이 처지고 그래서 속상해서 예쁜 가슴을 갖고 싶어서 오셨어요. 이분의 특징은 유륜이 굉장히 크고 바깥에 향해서 벌어져 있고 이런 가슴이셔서 듀얼 플랫 수술을 역시 했습니다. 그래서 유륜을 줄이고 유륜을 예쁜 위치로 옮기기 위해서 이제 수술을 했고요. 이분은 이제 최근에 수술하셔서 수술 후 사진은 아직은 못 찍었고 수술 중 사진만 저희가 보면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한쪽 수술한 오른쪽 가슴이 왼쪽보다 굉장히 달라져 있죠. 예, 유두의 위치가 일단 확연하게 올라가 있고 가슴이 바깥에 보던 게 좀 이렇게 모아져 있고, 그다음에 유륜이 예쁘게 줄어 있고, 그래서 오른쪽 왼쪽이 확연하게 다르고요. 왼쪽 마저 끝내는 거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그리고 너무나 컸던 유륜이 예쁘게 모아져 있고 굉장히 볼륨감이 좋게 아주 예쁘게 풍만한 가슴이 되셨습니다. 이분에게도 제거해 드린 양은 양쪽을 합해서 80g 밖에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뗀 게 없다는 거고 축처되어 있었던 거를 다 끌고 올라와서 윗볼륨 채우는 데 쓴 거죠. 그래서 아주 풍만하게 예쁜 가슴을 만들어 드렸던 케이스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환자인데요, 30대 중반이시고 역시 출산을 하셨던 경력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분의 수술 전
전 사진을 보면은 볼륨감이 위에는 거의 없어요. 밑으로 쳐져 있고 유두가 거의 아래 바닥을 향해서 보고 있고 밑이 길고 가슴이 길어 보이고, 그래서 이분도 예쁘게 볼륨감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예쁘게 거상해달라고 오셨고, 아직 수술 중 사진밖에 저희가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수술 중 사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술 중 사진을 보면 이제 오른쪽만 했을 때 이 사진을 보면 확연히 다르죠. 완전히 이게 절벽인 가슴에서 수술했다면 한 350 정도 넣어야지 나올 것 같은 볼륨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50짜리 보형물 안 넣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내 조직을 얼마나 살릴 수 있느냐, 그리고 내 갈비뼈가 또 어떤 형태로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느낌의 어떤 볼륨을 만들 수 있는지 개인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분의 이 지금 수술 중 오른쪽 모습을 보면은 이분이 만약에 완전히 절벽인 납작한 유방에서 출발했다면 보형물로 따지면 한 350은 넣어야지만 나올 것 같은 느낌의 볼륨감의 가슴인 겁니다. 왼쪽 수술하고 45도 측면 사진, 90도 측면 사진 보시면 이게 굉장히 예쁘게 잘 올라가셨습니다. 이분에게서 떼드린 조직은 불과 104g. 양쪽에서 104g만 떼고 내 거 거의 다 살려서 올렸기 때문에 아주 꽤 많은 볼륨이 내 부족한 위로 올라간 거죠. 그런 듀얼 플랩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해드려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네. 수술 후 환자들이 가장 먼저 얘기하는 만족 포인트는 어떤 점일까요? 이 수술을 이제 많이들 알고 오시고 후기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오시지만, 그래도 보형물을 안 넣고 내 조직을 갖고 설마 진짜 그렇게 될까 이런 느낌으로 수술을 받으셨다가 수술 끝나고 수술 중에 찍은 사진을 막 캡처해가지고 올라가거든요. 회복실에 올라가서 이렇게 되셨어요 라고 수술 중에 만들어진 그 불과 1시간여 전에 찍은 수술 중의 사진을 딱 보여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굉장히 깜짝 놀라시고 이게 내 가슴 맞아요? 너무 좋아요. 막 붕대 감은 상태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붕대 풀고 처음으로 실제로 거울로 내 가슴을 마주하고 그러고 나면 너무들 좋아하시죠. 어떤 이물질 공산품이 아니고 그냥 내 걸로 채워진 내 유방이라고, 거기서 굉장히 이제 안도감과 자신감을 얻으시는 것 같고, 브레이저를 입을 때도 억지로 끌어올려서 막 어깨끈을 쪼아가면서 억지로 이제 안 쳐진 것처럼 연출해야 되는 상황과는 확연히 다르고, 그냥 브레이저 벗고 있어도 와 이런 느낌의 가슴이 되니까 거기서 자신감을 굉장히 많이 이제 얻게 되시는 거죠. 원장님, 그럼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보형물을 안 넣어도 모양이나 효과가 괜찮을까요? 인데요.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나요? 제가 드린 상담은 일단 환자분의 가슴을 아주 정확하고 정직하게 평가하고요. 그걸 수치로 다 말씀드리고, 그거를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고 어떤 수술 방법을 어떤 과정을 하는지, 수술하고 났더니 이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됐다는 결과를 다 보여드리거든요. 그리고 환자분의 가슴도 이 포인트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만들 겁니다 라고 제가 환자분의 가슴하고 직접 설명을 드리다 보니 굉장히 이해를 잘 하시게 돼요.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케이스가 그렇게 수술이 실제로 되어 있는 많은 후기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의심하지 않으시고, 아 이게 진짜 되는구나, 이게 남들도 이렇게 됐구나, 나도 이렇게 되면 되겠네, 너무 좋은 걸,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많이 의심하시는 분은 별로 없고요. 이제는 꽤 많이 알고 오시고 그 기대한 결과가 거의 예외 없이 수술하고 나오고, 그래서 많이들 행복하게 지내시죠. 원장님, 그럼 보형물 수술을 고민하다가 듀얼 플랩으로 변경한 사례도 많을까요? 많죠. 왜냐하면 다른 병원을 상담을 갔다 오신 분은 거의 100이면 100 보형물 넣으라는 얘기 듣고 오시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거상수술 또는 축소수술을 제대로 하고 많은 경험을 한 의사가 일단 거의 없고, 그래서 그런 수술을 권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고, 그러자니 죄다 다 보형물 수술 권유받는 거거든요. 그런 상담을 대부분 받고 오시다가 저한테서 이제 보형물 필요 없고 내 조직 갖고 이렇게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를 설명 들으시고, 또는 그런 정보를 알고 오신 분들은 굉장히 희소식처럼 받아들이세요. 전 제발 이렇게 보형물 없이 되는 걸 찾고 있었고, 그런 병원, 그런 의사를 찾았는데 여기가 거기네요 라고 해서 굉장히 반가워하시죠. 오늘 상담한 분이 딱 그런 분이었거든요. 의사 혼자서 직접 다 수술하고 마취관 상주하고 하루 한 건 수술하고, 그 다음에 보형물 없이도 내 볼륨을 채워 넣을 수 있고 거상수술 예쁘게 하는 병원을 찾았다고 하시는데, 와보니까 뭐 저희 병원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너무나 행복해 하시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예약하고 가셨는데요. 근데 또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거는 모든 환자분에게 이게 다 가능한 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볼륨이 좀 있어야 하고 처짐도 있어야 하고 길이도 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너무 아무것도 없는데 내 거를 막 살려가지고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가 있어야지 채우죠. 아무것도 없이 너무 비어있는 분은 이거 한다고 뭐 채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은 꽤 많은 케이스에서는 듀얼 플랩 수술로 꽤 예쁜 볼륨과 거상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술하면서 저도 큰 보람을 느끼고 많은 분들에게 더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예, 오늘 듀얼 플랩 수술, 자가 조직 보존 수술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만든 여러 언급했던 콘텐츠가 있어서 약간 중복된 내용도 있었을 텐데 또 약간 또 새로운 또 질문의 형식을 빌려서 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또 오늘 제가 최근에 수술한 케이스를 여러 개 들고 나와서 또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보형물에만 의존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의사가 권한다고 그 수술이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가슴에서 보형물 넣는 게 과연 맞는가 다시 한번 의심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또 저같이 그런 보형물 수술에 대해서 반대하고 내 걸 살려서 이용하는 수술을 충분히 많이 한 의사의 의견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저한테도 상담 오셔도 또 체크받아 보시고 잘 고민해 보시면 아마 현명한 결정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열심히 준비된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또 좋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저는 늘 항상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더 좋은 콘텐츠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